네, 이렇게 종목단의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로 들어가 봐야겠죠. 간밤 가장 큰 이슈였던 파월 회장의 언급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We also made the technical decision to slow the pace of decline in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I'll have more to say about these decisions after briefly reviewing economic developments. Economic activity continued to expand at a solid pace in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with GDP rising at 2.3%. Recent indications, however, point to a moderation in consumer spending following the rapid growth seen over the second half of 2024. Surveys of households and businesses point to heightened uncertainty about the economic outlook.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se developments might affect future spending and investment. In our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GDP to rise 1.7% this year, somewhat lower than projected in December, and to rise a bit below 2% over the next 2 years. In the labor market, conditions. 네, 영상 보고 오신 것처럼 간밤에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FOMC였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시장의 전망이 우세했는데 역시나 동결로 결정이 됐고요. 연준의 성명문 그리고 또 파월의 입이 중요한 만큼 이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언급들을 했을지 함께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FOMC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등을 이 회의 결과를 담은 성명문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요.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고 노동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다라고 현재 경제를 진단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상당히 오늘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Uncertainty around economic outlook has increased. 그러니까 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네, 연준은 이날 성명서에서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자를 보시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문구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삭제된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삭제된 부분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리스크가 거의 균형에 있다라는 표현을 삭제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성명서만 보시면 다소 매파적인 시선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언급들이 있었을지 다음 판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관한 언급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하이라이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지출의 둔화가 됐고 하지만 미국 경기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또다시 언급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최근 지표들이 작년 하반기에 보였던 급속한 성장 이후에 소비 지출이 현재는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관세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끌어올린다라고 언급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관세에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중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고 일시적이라면 별도의 조치는 없을 거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장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Recession projections have moved up but still not high라고 언급을 했죠. 경기 침체 확률 여전히 높지 않다라고 긍정적인 발언까지 남겼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중요하게 언급을 했던 부분은 두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불확실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내용도 많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이 FOMC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굿모닝 오늘의 증시와 함께 계속해서 끝까지 분석해 보시죠. 네, 연설문과 기자회견 내용 전체적으로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크게는 세 가지 꼭지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가장 중요한 FOMC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엊그제 이 시간에 나오셨을 때 점도표, 파월 의장의 발언, QT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먼저 점도표와 함께 이 경제 전망치를 어떻게 내놨는지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뭐 FOMC가 그래도 좀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읽힌 것 같습니다. 좀 기대했던 대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뭐 점도표나 경제 전망치부터 일단 좀 살펴보면요. 점도표상으로는 어쨌든 연내 이 두 차례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안에 이제 위원 하나하나가 전망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조금은 더 매파적인 스탠스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내 기준금리를 더 많이 인하할 것이다라고 점도표에서 나타났던 위원들이 조금은 금리 레벨이 올라서는 방향으로 조금은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전망치는 좀 안 좋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성장률 전망치는 25년에 원래 2.1%로 전망이 됐었었는데 이게 1.7%로 0.4%포인트 하향이 됐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근원 PC가 원래 2.5% 전망에서 2.8%로 0.3%포인트 올라섰고, 실업률 역시도 4.3에서 4.4로 0.1%포인트 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망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연준 역시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는 점, 연준도 함께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짚어볼 수 있는 점도표와 또 경제 전망치였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처럼 나오는 형식보다는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언급들 있었나요? 네, 파월 의장이 시장을 좀 많이 안정을 시켰던 FOMC였습니다. 뭐 이전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들 중에서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관세가 일시적인 영향일 수 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점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그리고 경기와 관련해서는 소프트 데이터보다는 하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읽혔던 기자회견이었고요. 여기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파월 의장이 사실 특별한 무언가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FOMC 자체는 예상했던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시장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 환경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조금은 걱정하고 있다라는 속내를 내비쳤던 부분은 뭐냐면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 금리라는 부분들을 좀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화하는 부분은 우리 역시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특별히 또 언급했던 게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를 네. 좀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약간은 조금은 무시할 수 있는 데이터였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안도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이 좀 깜짝 놀랐었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서베이 지표에 해당하죠. 소프트 지표는 살짝 좀 무시해도 되겠다라는 안심을 할 수 있는 발언 함께 내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뭔가 새로운 게 있었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 했던 걸 된다 하고 살짝 안심시켜주는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포인트로는 QT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살펴볼 때도 양적 긴축 뭔가 종료보다는 어떻게 조절하는지 흐름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큐티와 관련해서는 원래 큐티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재투자를 하느냐 혹은 재투자를 하지 않느냐로 좀 나뉘게 되는데 재투자를 하지 않는 한도, 이게 이제 큐티의 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원래는 6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MBS와 국채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MBS 같은 경우는 350억 달러가 한도이고 국채는 250억 달러인데 국채 부분을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한도를 낮췄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한도를 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완화적으로 읽힐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연준이 유동성을 풀겠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테크니컬한 결정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결국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대로 단기 유동성, 단기 자금 시장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한도를 줄이면서 완화적으로 자금을 좀 공급하는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네, 큐티 조절 자체도 완화적인 발언이 나왔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봤습니다. 역시나 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좀 안심시켜주는 모든 FOMC 회의였다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이슈로는 미국 법원이 USAID 해체 추진은 위헌 소지다라고 함께 뽑아주셨어요. 이 헤드라인처럼 네네. 뽑아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CEO 리스크로 테슬라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또다시 정치 참여가 좀 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네, 정치 참여가 과하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고,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은 불매 운동에 대한 얘기까지 좀 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머스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좀 판결을 했습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 현지 시간 18일에 도지에 대해서 USAID 폐쇄와 관련해서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받지도 않은 머스크가 이렇게 미국 정부 관료가 부여받아야 하는 권한을 합법적이지 않게 행사를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이것만 보면은 이제 도지라는 부분이 조금은 활동이 위축이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조금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좀 보냐면은 뉴욕타임즈에서 머스크와 도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한 첫 사례로 지목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그렇고 이 원래 사법부는 미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친화적으로 정책 스탠스를 맞춰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지율이 높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전향적으로 좀 도지가 이제 활동을 좀 낮추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법원에서 이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국무장관이 14일 이내에 USAID의 합법적인 폐쇄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USAID 같은 경우는 판결하기 전에 이제 도지에서 추진했던 대로 폐쇄의 길로 좀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축소가 되는지 아니면 좀 제한적이게 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이슈 자체가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로 확대를 해서 한번 해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꾸준히 팔로우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 우리 시장인데 또 미국 증시에 비해서도 좀 선방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짧게 갈 줄 알았더니 꽤 길게 가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시장 안에서 기업이익의 반등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요? 기업 이익의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증권사들 리포트를 살펴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가장 좀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 추정치 역시도 크게 좀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 쪽, 유통 쪽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 반등을 좀 주도하는 업종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은 반도체 현물 가격,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가 좀 회복되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메탈 가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비용단이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부터 2차 전지, 유통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이 기업들의 반등도 기대가 되지만 오늘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여전히 반도체, 2차 전지, 유통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또 어제도 반도체가 약간 주인공이었는데 오늘도 그게 유효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오늘장 리뷰를 해주실 때 말씀을 주셨던 게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좀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쪽이 좀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어제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이 조금은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아무래도 좀 AI 쪽 밸류 체인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네. 최근 상거래일 동안 좀 순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때 또 주목을 받았던 집중이 됐던 게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반등 좀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현재 좀 오랜만에 레거시 쪽에서 디램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연결해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오늘 주가 흐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AI 밸류 체인으로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